융합교육 티칭 팁, 교과와 비교과 연계, 그리고 융합 비교과 공동 운영, 학습 경험의 확장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혁신 융합 이런 코스 사업과 이런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휴스 사업을 통해 대학 내 학과, 전공 간, 그리고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융합 역량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에서도 다양한 공통 역량과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비교과와 관련돼서 다양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은 기초 전공을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들을 마련하고 산학 연관 연계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소시엄 내 이런 정규 교과목을 이수한 대학 간 교차 참여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내에 공동 운영하는 것을 매우 지향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비교과 교육과정은 특히 다양하게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세부, 전공, 인식, 그리고 향상을 위한 비교과 활동 개발 및 지원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융합대학에서는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창의융합교육을 확대하고 교과와 비교과 연계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이런 첨단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이런 공동교육과정, 공동 비교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혁신융합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혁신융합대학에서는 이런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과, 비교과를 연계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사례입니다. 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례로는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에서는요. 이런 첨단 인프라를 2000년부터 구축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3D 스캐닝, 3D 프린팅, 그리고 VR, XR 등 다양한 관련된 첨단 분야에 대한 관련된 기자재를 활용해서 기초 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교과에서 활용되는 실습, 3D 스캐닝이나 3D 프린터에 관련된 일부를 교과, 비교과하고 연계해서 인프라 공유데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운영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교과목에서 이론 강의 관련된 디바이스 관련된 교과목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교과목 일부에 3D 스캐닝과 프린팅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용해서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 전공에 관련된 기초심을 향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인프라 공유데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를 듣는 수강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사례입니다. 다음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포스터를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이런 학생들의 첨단 인프라를 소개하고 관련돼서 이제 보고 그리고 3D 스캐닝 그리고 3D 프린팅을 실제 경험하고 실습해보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교과에서는 팀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고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실습을 활용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비교과, 교과 인프라 공유 데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몰랐던 이런 3D 프린터나 스캐닝을 다양하게 경험해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비교과에서 활용한 것들을 또 성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티칭 팁 첫 번째로 이런 교과, 비교과 간의 연계점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 내용과 이런 비교과 활동 간의 연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한 주차를 일부 활용해서 이런 체험이라든지 실습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웨어러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8주차에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을 실습하는 주차가 있습니다. 이 주차를 비교과하고 연계해서 인프라 공유데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연계한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단에 구축된 첨단 인프라를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에서는요, 1차년도부터 다양한 첨단 실습실, 기자재들이 많이 구축되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제 사업단에 구축되어 있는 첨단 실습실이 뭐고, 기자재가 어떤 것들이 구매됐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본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같은 경우는요,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제 첨단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VR 기기, XR 모션 캡처라든지 3D 프린터, 3D 스캐닝, 그리고 해부학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구축된 것들을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학생들이 교과에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이런 다양한 첨단 인프라 구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팁 세 번째로 학생들의 필요 그리고 흥미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강의 평가라든지 학생들 수요 조사 그리고 역량 평가, 다양한 산업체 수요 요구도를 반영해서 학생들의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 다음 차 연도에 학생들한테 비교과 활동으로 적합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리스트해 보고요.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흥미롭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교과 다양한 이런 성과를 평가해 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박사범입니다. 저는 미술에서는 디자인, 의학에서는 해부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에서 메디컬 아트를 비롯해 다양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미술과 의학이 결합된 융합 분야로 제가 기획하고 운영해온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주로 융복합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운영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중요하게 고려했던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의학 분야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는 의학, 보건, 생명공학과 관련된 단과대학이 없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가들과 함께 전공 실습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매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로 모집 인원을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66개 대학으로 확대함으로써 타 대학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미켈란젤로 해부학 워크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사에서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인체 묘사에 해부학이 기반되었던 점과 의학에서 해부학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는 점에 접목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예술과 의학, 즉 미술과 해부학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인체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소실습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협조로 카데바 참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생명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소개해드린 두 프로그램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유튜브에서 프로그램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는 기획자의 많은 노력,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 결실은 결국 학생들의 만족도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관점은 홍보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학생 모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어도 참여할 학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을 때 모집 마감은 다가오는데 학생들이 부족하여 매우 고민했고,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이 목표처럼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대학 간 공유하고자 타 대학 학생들도 모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대학에 학생들이 참여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과 포스터를 보냈고, 일부 대학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사업을 공유하는 모든 대학이 모든 과의 연락처를 찾아 직접 전화하면서 이메일을 수집하였고, 프로그램 안내와 더불어 각 학년 단톡방에 공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집 지원자가 대폭 늘어났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지금까지 모든 대학이 학과 리스트를 만들 수 있었고 매 학기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영상은 홍보에서 포스터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실습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데요. 저희는 매 프로그램마다 스케치 영상으로 제작하여 노출시킴으로써 큰 홍보 효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연과 실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솔직하고 담백한 인터뷰를 담아 프로그램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톡방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의 일정 공유와 즉각적인 피드백과 프로그램 종료 후 사진을 비롯 연자들의 연락처 공유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프로그램 후 학생들에게 강연 및 실습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제공하면 종종 유인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버려지거나 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유인물의 형태와 가치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안했고 학생들로 하여금 더 오래 보관하고 쉽게 하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심리적으로 더 가치 있는 자료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휴대화 활용도를 높인 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보제를 가져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보면 연자나 교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획자가 수업 자리를 비워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대상 강연을 하다 보면 담당 교사가 자리에 없는 상황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수업 중 기획자가 개입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둘째, 연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획자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약간의 경각심을 주고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선발된 것이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적절한지,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도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기획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기획자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으며 이는 만족도 설문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학생들의 반응과 학습 결과는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피드백 자료가 됩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운영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제가 주로 확인하는 설문 문항으로는 유입 경로, 개선점, 그리고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입 경로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선점은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주제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만족도 설문조사는 단순한 결과 보고를 위한 절차가 아닌 프로그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라고 할 수 있겠으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긴 포인트들이 작은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결국 더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이러한 경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